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4강 중 하나가 한국 땅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고지도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발견을 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감시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갑자기 자료 열람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새벽에 모르는 한국인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찾고 계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면서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고대사학과의 데이비드 맥켄지 교수입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학계를 뒤흔들 만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4강 중 하나인 기온강의 흔적을 찾던 중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 강의 물줄기가 바로 한국의 백두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고지도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학자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추적한 진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고대 근동 지역의 문헌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지리적 기록들을 고고학적 증거와 대조하는 작업이 제 전문 분야였죠. 동료들은 저를 고집불통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한번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 때문이었어요. 작년 가을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19세기에 수집된 조선 고지도 컬렉션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자료 정리 작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중 한 장의 산수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지도에 그려진 물줄기의 패턴이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기온강 묘사와 놀랍도록 일치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조선 고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한쪽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문을 번역해보니 동방수맥지도라고 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라 물줄기의 흐름을 기록한 특별한 지도였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백두산 부근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4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 2장 10절에서 언급하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덕시는 강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4줄기가 되었다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저는 즉시 히브리어 원전과 고대 아람어 번역본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라는 강 이름이 솟아오르는 물 또는 생명의 샘이라는 뜻임을 재확인했죠. 하지만 정작 이 강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수천 년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고지도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발견에 대해 몇몇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어요. 평소 제 연구를 지지해주던 고고학과 헨리 교수가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런 추측성 연구는 학교 명성에 해가 될 수 있어. 더 놀라운 것은 도서관 사서가 제게 찾아와서 그 조선 고지도 컬렉션이 갑자기 보존을 위해 열람 제한 자료로 분류되었다고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제가 그 지도를 연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제 연구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제 연구 노트들이 뒤적거려진 흔적이 분명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이 발견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평온했던 학자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장이 저를 급히 부르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데이비드, 자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 하버드에서 교환 교수 자리를 제안해왔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이야. 평소라면 기뻐했을 일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기묘한 일은 제가 자주 가던 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일하던 마가렛 사서가 갑자기 사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년 넘게 일하던 사람이 아무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그 주말 제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편지였는데 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 있었어요. 어떤 진실은 묻혀 있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가 발견한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비밀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몰래 개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고대 문헌들을 다시 검토하며 조선 고지도와의 연관성을 찾아갔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실학자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에도 비슷한 물줄기 표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지도 옆에 적힌 작은 주석이었어요. 천지에서 나는 물이 사방으로 흘러 땅을 적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에덴 동산 묘사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조선의 학자들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바로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상대방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이었어요. 맥켄지 교수님, 저는 서울에서 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찾고 계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연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품 중에 교수님이 본 것과 똑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서양의 학자가 이 비밀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려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학문적 객관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아내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뒤척이고 중얼거리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제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평생 합리적인 학자로 살아온 제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정말 진실을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늙은 사제 마이클 신부가 저를 따로 불러내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요즘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께 제 연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하 보관소에 19세기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문서들이 있네. 그 중에 자네가 찾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신부님과 함께 교회 지하로 내려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먼지 덮인 상자 안에서 조선시대 승려가 한문으로 쓴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역의 성인이 말한 동산의 강물, 그 근원이 우리 땅 백두에 있다 하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승려도 성경의 에덴강과 백두산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
그 중에서도 백두산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정민 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찻집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것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본 지도와 거의 동일한 조선시대 고지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지도에는 더 자세한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마다 작은 한문이 적혀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기온수맥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어요.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백두산으로 가야 해요.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었는데 중국으로 피신하면서 백두산 일대를 샅샅이 탐험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백두산 천지 아래 숨겨진 동굴에서 이상한 돌판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그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우리가 아는 한문도 한글도 아닌 고대 문자였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나 아람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동굴 안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신기하게도 사계절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했고 마시면 온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백두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민 씨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저기 보이시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민 씨 할아버지가 말한 동굴 입구에서 실제로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동굴 입구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의 문양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벽면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것은 분명 고대 아람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생명의 강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동쪽 땅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갑자기 정민 씨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만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을 누군가 예상하고 있었고 우리를 뒤따라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제가 정말 단순한 학자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를 바라보니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비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때가 되면 세상에 알리라고도 하셨거든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을까요? 왜 저만 혼자서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그때 문득 아내 엘리자베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과연 학문을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굴 밖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동굴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민 씨, 맥켄지 교수님, 저희입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정민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가자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몇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김 박사라고 불린 그 여성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김선영 박사입니다.
사실 저희도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가 꺼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저와 거의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이 수맥의 비밀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옥스퍼드에서 같은 발견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마치 여러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진실로 인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김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발견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터키의 언어학자, 심지어 아르메니아의 지질학자까지.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혼자만의 독창적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박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에요. 마치 누군가 우리 모두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신비로운 일들, 압박, 그리고 우연의 일치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는 모두 조작된 것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건 누가 계획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진실 자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더니 무장한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그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를 넘기십시오. 김 박사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들의 리더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정민 씨가 제게 작은 종이를 몰래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학문적 신념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 아니면 안전을 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들의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 연구는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 정민 씨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내리는 결정이 단순히 제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내 엘리자베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진실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제가 찾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제 손에 든 정민 씨의 종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의 리더가 갑자기 헬멧을 벗더니 놀랍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함께 일했던 고고학과 헨리 교수였습니다. 데이비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비밀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기존의 모든 종교와 역사가 뒤바뀔 수 있어. 그때 김 박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더욱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헨리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네들은 너무 순진해. 이 진실이 알려지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의 믿음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왔습니다. 정민 씨가 제게 건넨 종이를 다시 보니 그 안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다.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헨리 교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마지막 기회야. 모든 자료를 넘기고 조용히 돌아가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헨리, 미안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 그 순간 김 박사와 정민 씨가 저와 함께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완전한 지도였어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이 실제로는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이곳 백두산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헨리 교수와 그의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전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고고학자, 터키의 언어학자,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지질학자까지. 김 박사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맥켄지 교수님, 우리 모두 같은 때에 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동굴로 들어가 그 놀라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고 그 중심이 바로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세계에 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세상에 공개된 후 학계는 물론 전 세계가 뒤흔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새로운 국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에덴강 수맥의 비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이제 제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었고 김 박사와도 함께 새로운 발견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과 종교가 실제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의 강이 정말로 백두산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셨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희망의 흐름, 사랑의 흐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두산의 천지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은 수천 년 전과 똑같이 생명을 품고 희망을 전하며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그 물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물소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에덴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